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호 오늘입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건, 사고부터 법률 지식에 이르기까지 알수록 지식이 쌓이는 시간 사사건건으로 충청호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해외 취업을 이용한 사기 범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한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한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준비된 화면 만나보시고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국인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진 사건에 이어 시신 4구가 안치돼 있는 걸로 새로 확인됐습니다. 통장을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제안에 캄보디아에 갔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실적이 나쁘다며 고문과 폭행을 당했고 주로 20대 청년층인 걸로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청년이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외 취업 사기 범죄가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변호사님, 해외 취업 사기 범죄 어떤 수법인지 짚어주신다면요. 우선은 말 그대로 해외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요. 네. 우선은 이제 고수익, 말도 안 되는 금액의 고수익을 보장한다. 그리고 해외까지 나가는 뭐 비행기표나 숙박도 우리가 전부 다 제공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현혹을 하고요. 네. 사실 청년이나 이제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안들인데 막상 현지에 도착해서는 이들 신분증을 빼앗고 여권을 빼앗고 예. 강제적으로 범죄에 가담시키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해외 취업 사기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경향도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나 이 해외 취업 사기 범죄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이게 모으는 건가요? 예전에는 사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구직 사이트에 공고를 많이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이게 나중에는 결국 사기인 것으로 좀 의심이 되면서 사실 그런 글들이 차단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SNS나 뭐 유튜브나 아니면 텔레그램 같은 소셜 네트워크 통해서 좀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자극적인 면들이 있는데요. 점점 이제 사실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SNS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취업 사이트 보고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는 지인이나 이런 불특정 다수가 보내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 통해서 취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출이 많이 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네. SNS를 이용한다는 건데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예전과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좀 폐쇄적이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구직이나 이런 절차에 따라서 좀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하면 요즘에는 통제할 방법이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고수익을 보장한다. 뭐 초보도 환영한다. 모든 편의사항을 제공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정말 하물며 이제 미성년자나 연령 전혀 상관없이 이런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범죄를 시도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사실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좀 이런 고민들도 있고요. 네네. 단속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속도 어렵고요. 예. 노출되는 것도 막기가 어렵고 단속도 어렵고 혹시 이게 가족, 지인까지 함께 뭐랄까 휘말리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정말 많죠. 제가 사실 사건을 하다 보면 이게 본인이 혼자만 피해를 입어서 오는 경우가 아니고요. 아, 변호사님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만 이 사람들한테 어떤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사람들이 저에게 가족의 통장을 가져다 주면 뭐 너를 풀어주겠다. 아니면 너의 혐의를 좀 가볍게 해주겠다. 아니면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조금 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사건을 휘말려서 네. 사실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좀 구속 중인 사실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특히나 이 사기 범죄들이요. 그러니까 주로 알려진 지역, 언론에서 보도된 거는 이제 캄보디아인데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이게 확대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오기 전에 또 다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곳이 이제 캄보디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들이 육지를 통해서 경계가 좀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라오스, 미얀마, 태국 좀 요 경계 사이, 요 삼각형 경계 사이에서 최근 이런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도 하고요. 뭐 심심치 않게 이제 다른 나라,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도 좀 발견이 된다고는 하는데 어쩌면 이게 개인이 아니라 국제 범죄 조직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걱정되는 것이 충청권에서도 이 해외 취업 사기 사례가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청년들도 뭐 당연할 수 있는 건데 위험에 이렇게 노출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 앞서서 검거된 그 65명 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에서 온 그 사람들 중에 한 45명 정도가 사실은 지금 저희 충남경찰청 관할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래요? 예, 우리 지역 내에서 좀 가해자들이 뜻하지 않게 나오게 된 상황이어서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취업에 좀 욕구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SNS나 뭐 이런 자료들 더 찾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SNS나 이런 거 소셜 네트워크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이 해외 취업 사기 피해를 줄이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국하기 전부터 이게 주의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슷한 좀 취업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좀 혹하는데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했을 때 어떤 것부터 확인을 좀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회사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법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흔히 아시는 뭐 주식회사 땡땡땡 이런 것들은 검색만 해봐도 금방 나옵니다.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요. 회사니까 어떠한 형태는 가지고 있을 것이고 주소는 가지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셔야 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해외 취업을 한다고 하면 비자가 필요하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런 해외 취업 사기 범죄 조직들은 비자를 당연히 이용하지 않습니다. 비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몸만 오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현혹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보통은 이제 취업 비자를 발급받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도 필요 없이 와라. 예, 그냥 그저 오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기 때문에요. 아니 뭐 무슨 회사가 회사 이름도 분명하지 않고 주소도 분명하지 않고 비자도 필요 없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점들은 꼭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요즘 특히 많이 보이는 수상한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표현들 조심을 해야 될까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사실은 좀 찾아봤는데 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월 1,000만 원 이상 보장 이런 문구들이 있고 초보도 환영. 게다가 요즘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 주변 지인들을 데리고 오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거나 네, 뭐 가족들과 함께 와도 좋습니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심지어 가족들 함께 오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찾다가 근데 이런 문구를 보고 사실 누가 속을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얼핏 듣기엔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또 막상 제가 이런 법률 상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 상황이 되면 그런 문구들이 잘 안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이상한 걸 알지만 본인의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혹해서 좀 연락을 해보시더라고요.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 정말 너무나 믿을 만한 답변들로 회신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출국까지 이르는 것이 아닌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박하고 절실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게 이루어졌다 보니까 그게 더 안타까운데 뉴스를 보면요. 취업 사기를 겪고 감금됐다가 이제 어렵게 국내로 돌아옵니다. 송환이 되어도 이게 또 피의자 신분으로 해서 수사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사기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 이제 가해자 신분이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대부분 가해자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나는 범죄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정황을 판단을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내가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갔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니면 나는 정말 좋은 곳에 취업을 시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속아서 갔는지. 목적이 단순히 이제 취업이었는지 범죄 조직에 가담하려는 거를 알고 간 건지가 중요하네요. 일단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쩌면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 사실은 가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기범죄 피해자, 인신매매 피해자, 강요죄의 피해자이면서도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한 가해자가 되는 그런 네네. 이중적인 지위에 있는 거죠. 자, 충청호 오늘 이한나 변호사와 함께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해 짚어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요. 보통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이제 한 범죄는 그 나라 해당 국가의 법으로 해서 이제 처벌을 받는 거를 그렇게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해외 취업 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적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라고 해서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난 범죄라고 하면 누구나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원칙을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느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결국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형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을 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캄보디아 이번에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해외 취업 사기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해서 수사를 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라고 해서 이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런 거는 분명히 이제 아니라는 점도 우리가 알아야겠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처벌도 일단은 국내로 송환이 이제 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문제는 이번에도 보면 해외 범죄 단지에서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저희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정말 범죄 단지라고 할 수준인가 싶을 정도로 규모도 정말 크고요. 그리고 담장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사람이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봐도 이건 물리적으로 도저히 현장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담장을 넘어서 탈출을 하더라도 그러면 언어가 통하지 않는 현지에서 게다가 이미 여권과 신분증은 이미 다 빼앗긴 뺏겼잖아요.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연락을 할 곳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당장 벗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만약에 다시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다시 끌려가서 더 이전보다 더 가혹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탈출 자체가 사실 물리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연락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만약 이제 해외에서 실제로 이 해외 취업 사기를 당한 경우에 법률 도움은 어떻게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현지에서 법률 도움을 받기에는 그 현지에선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신에 각 나라에는 우리나라 영사관과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도 만약에 단지 내에서 운 좋게 탈출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당장 이제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아가서 좀 도움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소위 말하는 이제 코리안 데스크라고 해서 현지 내에 이제 한국 경찰이 출장을 나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고 현지 경찰에도 좀 도움을 우선은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좀 기초로 해서 좀 우리 정부에서도 영사관과 대사관에 이제 특별 직원들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여기서 나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좀 영사관, 대사관 그리고 기관에 경찰에 꼭 좀 연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도 이 부분은 좀 꼭 기억하셨으면 하고요. 탈출 이후에 이제 국내에 돌아온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럼요, 있죠. 이제 우리나라는 그 범죄 피해자 구조 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알지 못하시지만 이제 그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범죄 피해자 구조 센터나 이제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좀 심리적 지원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도 변호사 선임해서 이 사건 좀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도 충분한 도움들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에 오시더라도 내가 또 범죄자라서 도움을 못 받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률구조공단이나 이제 가까운 기관에 신청하시면 충분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복잡한 상황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한데 끝으로 변호사님께서 현실적인 예방법, 대응법 좀 정리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항상 저도 말씀드리고 저희 사무실에 이제 유사한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니까 뭐 하물며 사소하게는 통장을 판 것 같다 이제 이런 걸로도 상담을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유 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직장은 없고요. 네, 그리고 나에게 누군가가 절대 무료로 숙박비나 비행기 비용을 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먼저 의심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좀 이게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출국을 할 때 당시에 사실 모르고 나가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나서서 정말 이 회사를 확인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정보를 좀 쉽게 알 수. 네. 기관 같은 데서 좀 체크리스트 같은 게 이제 딱 작성이 돼 있으면 맞습니다. 좋을 텐데 출국할 때도. 네,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상식선으로는 거기에 왜 속냐고 하지만 정말 이분들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들을 좀 이해해서 그러니까 좀 기본적인 매뉴얼들을 가지고 좀 수시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조언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이한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의 실체와 그 위험을 짚어봤습니다. 충청 오늘이 전해드린 소식 어떠셨나요? 유혹의 문구 뒤에는 언제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정보가 곧 안전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충청 오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